저는 20대 후반에 작은 회사긴 하지만 좋은 조건으로 취직하게 되어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타고난 성격이 크게 욕심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저축도 조금 하고 제 앞가림하면서 소박하지만 성실하게 살고 있답니다. 취업을 하고 직장 근처로 독립을 알아보던 중 부모님께서 남한테 월세 주고 살거나 은행 대출이자 갚으면서 사느니 차라리 우리한테 조금씩 내고 살으라면서 직장 근처에 조금 오래된 아파트를 하나 사주셨어요. 남한테 냈어야 할 월세를 안 내도 되게 되는 바람에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용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모님은 그냥 하신 말이었다며 명의도 네 명의로 산 것이니 그 집에서 성실하게 잘 살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부모님 배려 덕분에 저는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하루하루 재밌고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소개팅으로 만났는데요. 저보다 4살이 많고 30대 중반으로 요즘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IT 기업의 개발자예요. 월 수입은 저보다 훨씬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혼해서 홀로 계신 어머니께 생활비로 매달 드리기도 하고 또 일이 있을 때마다 때때로 목돈을 드리고 있어서 저처럼 안정적으로 저축은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버는 수입에 비해 아직까지는 모은 돈도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는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로 말하던데 사실 용까지는 아니고 도마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만난 지 1년째 되던 날 오빠가 웬일로 이날은 멋지고 고급스러운 식당을 예약해뒀더라고요. 식사를 다 하고 오빠가 갑자기 옷매무새와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에 다시 없을 사람이라면서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진행되었고 결혼 준비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데 자기야,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떤 거야? 내 집? 내 집은 갑자기 왜? 아니,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니까 같이 살 집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 나는 어차피 어머니랑 함께 살고 있는 집이니까 딱히 준비된 집은 없어서 대출 받아서 살 집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자기는 집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아, 그렇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우리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파트야. 내가 본가에서 출퇴근하기가 너무 멀어서 부모님이 사주셨었어. 명의가 내 명의로 되어 있긴 하지만 부모님 돈으로 샀으니까 나는 결혼하게 된다면 완전히 독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집은 우리가 모은 돈으로 따로 구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오빠랑 똑같이 집이 없다고 생각하면 좋겠어. 우리도 각자 다 모은 돈이 엄청 많은 게 아니니까 요즘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반반씩 준비해서 집을 같이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 여자친구는 어쩜 이렇게 생각도 예쁘게 할까? 부모님이 정말 올바르게 잘 키우신 것 같아. 너희 부모님이 나를 좋게 봐주시면 정말 좋겠다. 오빠도 성실하고 소박한 사람이니까 우리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실 거야.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난 이후로 신혼집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누고 나니 이제 정말 나도 결혼을 하는구나 싶어서 많이 설레었어요. 오빠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와의 만남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고즈넉한 양식집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라고 생각하니 긴장이 되긴 했지만 정식 상견례도 아니고 오빠한테 그동안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어 그런지 약간 마음속으로 저 혼자 친밀감도 있었어요. 오빠한테 들었던 이야기로는 엄청 소탈하신 스타일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만났는데 생각보다 무척 화려하시고 가방, 머플러, 구두 등등 눈에 띄는 소품들이 고가의 물건들이어서 엄청 멋스러운 분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긴 하지만 수입이 없으시고 오빠한테 용돈 받아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런 사치품은 다 어떻게 사셨지 싶어서 약간은 궁금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다가 실례인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아차 싶어서 그 생각은 빨리 떨쳐냈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애인 자랑을 정말 많이 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자랑할 만하네. 성실하고
가정교육 잘 받은 것 같다고 칭찬 일색이었어요. 근데 직접 만나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오빠도 진짜 성실하고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나처럼 나이를 먹으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집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아닌지 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답니다. 근데 우리 아가씨는 딱 봐도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 아차, 이제 아가씨가 아니지? 며느리라고 해야 되나? 저도 어머니라고 말하는 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둘이 벌써 이렇게 사이가 좋아서 어떡해요. 너무 보기 좋은데요. 남들이 보면 시댁이 아니라 가족 같다고 하겠어요. 나야말로 정말 복받은 시어머니네. 아니 그런데 우리 아들한테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아들이 그러던데 우리 며느리가 벌써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있다고 하대. 그게 정말이야? 제 명의로 된 집이 있는 건 비밀은 아니었지만 그 집은 신혼집과는 별개로 생각하기로 오빠랑 이미 대화가 끝났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불쑥 물어보셔서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설명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을 드렸죠. 아, 어머니, 그 집은 제 명의긴 하지만 부모님이 제가 출퇴근한 곳과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하라고 마련해 주셨던 거라 저는 결혼하면서 저희들 힘으로만 집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 집은 다시 부모님께 드리려고 해요. 오빠랑도 이야기 다 끝난 부분이에요. 그래, 맞아요.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 집은 없는 셈 칠 거야. 그랬구나. 그래, 너희들 일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지혜롭게 잘하리라 믿는다. 어머님의 말씀에는 약간 뼈가 있는 것처럼 들리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으니 저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집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고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참, 그런데 우리 아들은 회사가 너무 좋아서 연봉이 무척 높은 편인데 우리 며느리도 혹시 그런가?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아, 저는 오빠처럼 IT 회사도 아니고 또 직무도 연봉이 높은 직무가 아니어서 그냥 무난해요.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우리 아들은 연봉이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또 때때로 상여금도 듬뿍 나오고. 아이, 엄마도 참. 저는 부모님이 이렇게 자식 연봉을 상세히 알고 있나 싶어서 조금은 놀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돈을 잘 버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에 이렇게 비교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 질문은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서 은근하게 다른 대화 주제로 돌리려고 했는데요. 어머니는 집요하게 저의 연봉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결국 말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저는 4천만 원이 조금 넘어요. 에게, 너무 적다. 우리 아들의 절반밖에 안 되네. 엄마도 참 별소리를 다 한다. 원래 개발직군이랑 사무직군은 연봉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특별히 많은 거지. 우리 자기가 작은 게 아니야. 그렇지, 자기야. 저는 상황도 좀 짜증이 났는데 중간에서 돕는답시고 말하는 오빠 말도 그땐 얄밉게 느껴졌어요. 서로 연봉을 비교하려고 만난 자리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불편하기도 했고요. 우리 아들이 2배나 더 잘 버니까 2배 더 잘해줘요. 이건 농담이고. 아무튼 우리 엄마 진짜 재밌다니까.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월급은 쥐꼬리만큼 적어도 많지 않은 나이인데 자기 명의 아파트도 강남에 있고 얼마나 대단해요. 아무튼 둘이끼리 정말 잘 만난 것 같아. 엄마는 너희 결혼 찬성할 거야. 처음에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는데 저는 대화가 길어질수록 기분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해 주시면 했는데 계속하지를 않나. 또 연봉을 가지고 저를 깎아내리질 않나. 그 와중에 오빠는 눈치도 없이 엄마한테 유머러스하다고 맞장구 치질 않나. 저는 하나도 재미없었는데 말이죠.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오빠랑 차 한 잔을 더 하면서 아까 느꼈던 기분을 말했어요. 근데 있잖아, 마지막에 어머니가 오빠랑 나랑 연봉 차이가 2배 난다고 말씀하신 거는 조금 속상했어. 연봉이 차이가 난다고 내가 못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데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그건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날 띄워주려고 한 말이 그렇게 들렸나 보다. 절대 그런 뜻 아니니까 속상해하지 마. 아까 자기 잠깐 화장실 갔을 때 엄마가 살짝 말했는데 당신 너무 참하고 괜찮다면서. 자기네 부모님은 안 봐도 훌륭하실 것 같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다고. 사실 기분이 썩 나아진 건 아니었지만 오빠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또 이걸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 말꼬리를 잡는 것 같고 자격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저도 그쯤 하기로 했어요. 그런 대화만 제외하고 전체적인 느낌은 나쁘지도 않기도 했고 또 제가 결혼을 하면 오빠랑 사는 거지 어머니랑 사는 게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좋은 면만 보려고도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는 바로 저희 부모님과 통화를 했고요. 오늘 오빠네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을 했죠. 오빠와의 결혼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희는 다른 예비 부부들이 다 그러하듯 결혼식장 예약, 예복 준비, 사진 촬영 등등 예약하며 바쁘게 보냈어요. 그날은 웨딩드레스를 입어본 날이어서 저의 기분이 최고로 좋았던 날이기도 했어요. 드레스를 입어야 돼서 전날부터 굶었더니 일정을 마치고 나니까 엄청 배고프더라고요. 오빠가 고생했다고 치맥이라도 하자고 해서 저희는 호프집에 갔고요. 그날 오빠가 갑자기 입을 열더라고요. 자기야, 근데 우리 신혼집 말이야. 우리 둘이 반반으로 준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자기가 이미 집이 있는데 새로운 집을 마련하려고 대출까지 받고 하는 게 좀 사치처럼 느껴져서 말이야. 오빠, 그 이야기는 이미 끝난 거 아니었어? 아이, 그렇긴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지. 멀쩡한 집에 있는데 우리 둘 다 무리해서 대출 받아서 새로운 집에 살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그 집을 팔아서 우리가 새 집을 사는데 보탠다면 그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은 그때 말했던 것처럼 명의만 내 거고 우리 부모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신 거라 그냥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니까. 결혼해서 이 집을 신혼집으로 쓰는 것도 좀 이상한데 하물며 이 집을 팔아서 내 돈처럼 사용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아니, 나는 자기네 부모님께서 자기 명의로 해주셨을 때는 이런 것도 생각하고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먼저 말을 하셨으면 또 몰라. 그것도 아닌데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잖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직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내 동생도 있는데 내가 함부로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안 되는 거지. 동생도 결혼하지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런가? 아무튼 자기도 무조건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 아니야, 나는 분명히 말했어. 이거는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생각도 안 하면 좋겠어. 우리 그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도 있고 또 오빠는 연봉도 높으니까 대출도 잘 나올 텐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나는 자기도 알다시피 모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오빠 때문에 짜증도 났고 더 이상 이야기하면 돈을 많이 못 모은 오빠가 자존심 상해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더 이어갈 수는 없었어요. 이전에 분명히 이 문제는 끝났다고 했는데 왜 또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그리고 그때 오빠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빠는 제 연봉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착실하게 돈을 모으면 금방 많이 모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조바심을 내는 걸까요?
어쨌든 저도 오빠도 기분이 좀 상했지만 두 번 다시 이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걸로 약속을 받고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저는 정말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빠네 엄마가 전화가 온 것입니다. 지은이니 하면서 다정하게 인사한 것과는 다르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라, 우리 아들 선에서 이야기가 잘 끝나길 바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전화를 또 한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어제 이야기 나눴을 때 말이야. 기어코 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쓰지 않겠다고 했다지. 네? 어머니, 그 이야기는 이미 저희끼리 다 끝난 이야기인데? 그거 그러는 거 아니다. 네? 너희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원래 딸은 결혼할 때 집에서 최대한 받아내야 되는 거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너희들끼리 모은 돈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도리에 맞는 것 같겠지만 그렇게 시집을 가버리고 난 뒤에는 진짜 친정이랑은 끝이야.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몰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할 때 다 받아내야 되는 거야. 저는 어머니의 이런 훈계가 너무 불편했고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 뭘 받아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빚쟁이처럼 뭘 뜯어내려는 것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직 정식 시어머니도 아닌 예비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것 같아 조금 겁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저는 제가 결혼한다고 해도요. 출가 외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요즘 결혼한 딸 중에 자기가 출가 외인이라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결혼해서도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도움 주고 도움 받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집을 신혼집으로 쓰라는 거나 그 집을 팔아서 신혼집에 보태라는 말은 그만해주세요. 마음 같아서는 왜 내 집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냐 따지고 싶었지만 그래도 예비 며느리니까 너무 버릇없이 보일까 걱정이 돼서 저도 꼭 참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본인의 권유가 잘 먹히지 않자 수학의 너머로 답답하고 화가 난 것처럼 보였지만 꼭 참는 것 같았어요. 그래 알았다 하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조금은 언짢게 통화를 마무리했지만 오히려 저는 이 집을 신혼집으로 쓰지 않겠다는 마음이 더욱더 강해졌어요. 혹시나 결심이 흔들리기 전에 저희 부모님께도 미리 말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요즘 어떻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지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릴 겸 해서 바로 올라갔어요. 아빠, 우리 신혼집은 우리가 반반해서 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는 또 아파트도 아니어도 되고 빌라여도 되고 신혼집이니까 매매가 아니고 전세 월세도 상관없거든. 형편에 맞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우리 딸이 이렇게 귀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네. 정말 잘 컸다 우리 딸. 그리고 또 내 동생 지영이도 취업 준비 중이고 결혼도 언제 할지 모르는데 이 집을 지영이가 쓰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내가 함부로 신혼집으로 쓰거나 처분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었어. 아빠는 우리 딸 생각을 존중해. 그리고 나도 네 엄마랑 똑같이 우리 딸이 올바르게 자랐다고 생각한단다. 네가 그 집을 신혼집으로 쓴다고 했어도 말리진 않았겠지만 오히려 네가 네 명의집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었다니 엄마 아빠는 참 고맙구나. 오빠랑 시어머니랑 대화했을 때는 속이 꽉 막힌 기분이 들었는데 저희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난 뒤에는 이제서야 좀 대화가 통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또 저희 부모님은 그쪽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다독여 주셔서 마음이 좀 누그러들었어요. 어쨌든 제 생각은 충분히 밝혔으니 더 이상 집 이야기는 안 나오겠지 생각하며
결혼식 준비에 좀 더 집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께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요. 아빠가 엄마랑 동생이랑 다 같이 상의를 해봤는데 말이야. 아빠, 무슨 일이야? 다 같이 상의할 일이 뭐가 있어? 지금 우리 딸이 살고 있는 그 집 말이야. 그 집을 팔고 엄마랑 아빠랑 돈을 좀 더 보태서 그 동네 신축 아파트를 하나 해주고 싶어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큰 지원은 필요 없어. 여태까지 나 혼자 살 수 있는 집 마련해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돼요. 이제 결혼하면 우리 딸 뭐 해주고 싶다고 막 해주지도 못할 텐데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면 어때? 우리 딸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대견하기도 하고 그런 큰딸한테 어떤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 하다가 엄마랑 아빠가 고민 끝에 결정한 거란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동네의 신축 아파트면 너무 비싼 곳이야. 막 신혼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분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네 남편 될 사람과 시어머니 되실 분도 같은 생각이셔서 그렇게 자꾸 물어보셨던 걸 거야. 이제 막 결혼하고 새로운 인생의 첫 발을 딛는 너희들이 대출 갚는데 허덕이면서 신혼도 잘 못 즐기고 그럴까봐 그런 점이 많이 걱정이 돼서 돈을 안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신 게 아닐까? 그렇게 좋게 생각해 보자. 그치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라면 왜 우리 엄마 아빠만 돈을 써야 돼? 오빠네 집도 똑같이 준비할 수 있잖아. 뭐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칼같이 반반할 생각은 나도 없어. 그런 못된 생각은 하지 말어. 아빠랑 엄마는 우리 딸이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럼 아빠, 그 동네 신축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서울 안에서 조금 더 싼 곳으로 알아보면 어떨까? 우리는 이미 마음을 정했단다. 결혼하면 얼마 안 있다가 아이도 낳을 텐데 아이 낳고 키우고 교육하기에 여기만큼 좋은 환경은 없을 거야. 엄마랑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면 우리 딸 마음이 좀 편할까? 부모님과 전화를 끊고 저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예비 시어머니가 원하는 결과가 된 것 같아서 석연치 않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사실은 말해줘야 되긴 할 것 같았어요. 언제 말씀드려야 되나 고민이 되긴 했는데 내놓은 제 집도 팔려야 되고 새 집도 계약이 끝나는 등 워낙 큰일이만큼 모든 일이 다 정리가 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시기를 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804호 주인분, 집 내놓으셨죠? 네, 맞아요. 소식이 좀 있나요? 요즘 이사 시기가 아니라서 연락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 동네는 입학 졸업 시즌이 돼야 좀 활기가 돌 텐데 말이야. 그렇군요. 모쪼록 잘 좀 부탁드려요. 그런데 또 모르겠어요. 어제 오늘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와서 자꾸 시세를 물어보더라고. 또 앞으로 얼마나 오를 것 같은지도 물어보고.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사장님이 잘 좀 부탁드려요. 근데 내 오랜 부동산 감으로는 거래 안 하고 묵기만 하는 빠꾸미 같아서 말이야. 그런가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잘 부탁드려요. 특이한 일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아참, 결혼하면서 집 내놓는 거라 들었어요. 축하해요. 네, 감사해요. 연락 주세요. 부동산과의 특별할 것 없는 통화를 마치고 이 집이 빨리 안 팔리면 새 집을 살 때 부모님이 조금 귀찮아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었어요. 바로 전화해서 여쭤보니 부모님은 새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내놓은 제 아파트는 교육열이 높은 동네에 가족 단위 거주자가 많은 아파트 단지인데 구축의 작은 평수여서
인기가 워낙 없는 곳이라며 아마 금방 빠지진 않을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누가 보러 온다고 하면 집만 깨끗하게 잘 치워놓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퇴근길에 아파트 상가 건물 쪽을 지나가다가 저희 부모님이 집을 내놓은 부동산에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손짓으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나 할 말이 있어서 자기 불렀잖아.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내가 어제 그랬잖아. 집 보러 온다는 연락은 아닌데 얼마인지 물어봤다는 손님이 있었다고 했잖아. 뭔가 내 느낌에 아무리 봐도 물어만 보고 거래는 안 하고 그냥 갈 사람 같았는데 말이지. 근데 오늘 글쎄 실제로 우리 부동산으로 온 거야. 그래서 얼씨구나 하고 자기 집으로 가서 보여주려고 했지. 그랬는데 내가 자기한테 미리 허락도 안 받았고 해서 오늘은 집을 보여드리기가 어렵고, 아니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집주인분 퇴근하시는데 기다렸다가 보고 가겠냐 했더니 난리법석을 떨면서 됐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집을 지금 사는 게 나을지 기다리면 더 오를지 그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거야. 아주 귀찮은 줄 알았어. 살 집도 아니면서 사장님만 귀찮게 하는 진상 손님이 나타났네요. 힘드셔서 어째요. 아 참, 그리고 내가 오늘 불러 세운 건 다른 게 아니라 저 진상 손님이란 사람 말이야. 혹시 자기 아는 사람인가 해서 말이야. 네? 그게 무슨? 아니, 이 집 내놓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집을 얼마나 깨끗하게 썼을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 싶어서. 젊은 아가씨고 이제 곧 결혼할 거라서 집 내놓은 거라고, 깨끗하게 잘 썼을 거라고 말했지. 그랬더니 갑자기 이 집을 팔아서 뭐 한대요? 이러고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 있지.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 사람은 다시 와도 거래하지 말아요. 괜히 이상한 일만 엮일 것 같아요. 암튼 뭐랄까, 진짜 집을 내놓은 게 맞냐는 질문을 5-6번은 한 것 같아. 정말 말 그대로 진상이었어. 너무 고생하셨어요.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커피라도 한 잔 사가지고 올게요. 그럼 수고하세요. 부동산 사장님과의 기묘한 대화 때문에 잠깐은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이 집을 팔리는 것에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편히 쉬어보려고 막 자세를 잡으려 하던 찰나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받아보니 오빠였어요. 오빠, 나 지금 막 퇴근하고 집에 왔어. 자기야, 나 지금 중요하게 물어볼 게 있는데 솔직하게 대답해줘. 뭔데 무섭게 이렇게 진지하게 이래? 말해봐. 자기 아파트 팔았어? 저는 오빠의 그 질문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비밀도 아니었지만 이렇게 말할 생각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걸 다그치듯 물어보는 오빠의 태도에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날이 선 채로 말했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전화해서 다그칠 일이야? 아니 지은아, 그렇게 큰 일을 왜 상의도 안 하고? 넌 무슨 생각으로 집을 판 거야?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집은 신경 쓰지도 말고 미련도 갖지 않기로 했잖아. 근데 이 집을 팔든 버리든 오빠가 무슨 상관이라고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난 너무 기분이 나쁜데 말이야. 내가 집을 판 건 어떻게 알았어? 내 뒷조사라도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엄마가 네 명의 아파트 시세가 궁금해서 내가 어느 동에 무슨 아파트인지 말해드렸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직접 부동산에 가셔서 시세를 물어보다가 마침 매물로 나온 집이 한 개밖에 없었는데 너로 추정되는 아가씨가 집을 내놓았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나한테 확인해보라고 하셔서 물어봤는데 진짜 그게 네가 내놓은 집일 줄이야?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팔았다니 정말 충격이다. 내가 더 충격이야. 오빠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당황스러운 그 자체고, 어머니는 왜 시세를 궁금해하셨어? 어머니한테도 그 집 미련 거두라고 그렇게 말씀 잘 드렸는데 어머니나 오빠나 그 집에 대해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시세는 알아봐서 뭐 하시게? 그렇지 않아도 아까 부동산 사장님이 이상한 손님이 와서 이상한 질문만 하고 갔다고 했는데 그게 오빠네 어머니였어? 집이 오를지 말지는 왜 물어보시는 거야? 그게 우리 결혼이랑도 상관이 있니? 뭐? 이상해? 너 말 조심해라.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한테 아주 실망할 것 같아. 아파트 시세를 궁금해하고 그 집이 오를지 말지 당연히 궁금해할 수 있지 않아? 네가 신혼집으로 안 쓴다고 아주 고집스럽게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결혼하면 우리 둘의 공동재산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려는 것뿐이야. 문제 있어? 저는 이 말까지 들었을 때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오빠와 어머니에게 제 집을 신혼집으로 쓰지 않겠다고 여러 번에 걸쳐 말했던 저의 생각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었고요. 둘이서 생각하고 싶었던 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대로 제 생각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제 집의 가치에 대해서 마치 미래의 자기들 재산인 것처럼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정말 소름 돋는 일이었어요. 상상만 하고 말았으면 제가 할 일도 없었겠지만 실제로 부동산까지 가서 알아봤더니 이게 결혼을 한다는 것인지 제 집을 뺏으려는 건지 저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오빠, 그만 얘기하자. 그리고 우리 결혼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뭐? 지금 파혼하자는 거야? 이것 봐. 결국 우리 엄마 말대로 너는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본색? 본색이라니. 오빠네 어머니는 나에 대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네가 우리에 비해 여유가 있는 편인데도 그 집을 안 내놓으려고 길을 쓰는 걸 보고 언젠간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했어. 그리고 다 낡은 아파트 하나도 결혼 생활을 위해 희생할 생각이 없는 걸 보니까 결혼해서 버는 돈도 다 친정에 갖다 바칠 거라고 하시던데. 나도 처음에는 어머니가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진짜 집을 내놓은 걸 보니까 우리 엄마 말이 다 맞았네. 나야말로 설마 했는데 정말 오빠랑 어머니는 내가 아파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나를 나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 봤구나. 그리고 내 아파트 또한 우리 보금자리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돈으로만 봤어. 그걸 내가 왜 팔려고 내놨다고 생각해? 똑똑한 머리로 생각 좀 해봐. 네가 계속 우리 부모님이 해주셨다, 우리 부모님 몫이다 하면서 끔찍하게 부모님만 챙겼잖아.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네 명의 아파트가 우리 공동의 재산이 되니까 그 전에 빨리 정리해서 너희 부모님께 드리고 결혼하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나 우리 엄마도 너한테 실망을 한 거고, 우리 집은 그 아파트 판돈 드리지 않아도 부모님이 알아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집이야.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 오빠야말로 버는 돈 족족 어머니한테 다 드리고 있으니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오빠네 어머니가 나한테 시집 오기 전에 친정에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먹고 오라고 했을 때부터 좀 쎄하긴 했는데 너랑 너희 엄마 행복하려고 한 말이었구나. 정말 더는 못 만나겠다. 우리 그만하자. 뭐? 그러면 네 아파트 판돈을 부모님 드리지 않고 어쩌려고 했는데 말해봐. 오빠의 절규와 같은 외침을 뒤로하고 저는 매몰차게 나와버렸어요. 저는 그동안 어떤 사람을 좋아했고 결혼까지 계획했던 건지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는 바로 부모님 집으로 가서 자초지종을 말했어요. 부모님은 가타부타 묻지 않으시고 저를 보듬어 주시며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니
천만다행이라고 오히려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놓은 아파트는 원래 계획대로 파는 걸로 하고 새 아파트 산 것도 네가 들어가 살면서 거기야말로 나중에 진짜 신혼집으로 쓰라고 하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오빠와 오빠 어머니의 사건에 대한 충격이 커서인지 생각보다 이별의 슬픔은 크지 않았어요. 빨리 떨치려고 노력하기도 했고요. 계약을 마친 새 아파트로 가서 집을 꾸밀 생각에 들뜨기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나고 난 뒤에 주말에 가구 배치 때문에 새 아파트를 가야 됐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집이라 해도 정말 내 집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파트 입구부터 멋지더라고요. 이젠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서는데 멀리서인데 약간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지 않겠어요? 저는 설마 하면서 앞으로 나갔는데 정말 세상에서 제일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오빠와 오빠네 어머니였죠. 무시하고 그냥 가고 싶었지만 그 둘의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서로가 네가 여기 왜 있냐는 표정이었지만 그쪽 표정이 좀 더 절망적이었죠. 두 분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며느라, 원래 살던 집을 팔고 이 고급 아파트를 샀다는 게 정말이니? 며느리라뇨. 저희 헤어지기로 한 거 못 들으셨어요? 며느리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아파트 산 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또 부동산에 가서 따져 물으셨어요? 자기야, 진정하고 이야기 좀 들어봐. 자기랑 그렇게 헤어지고 내가 어머니한테 하소연하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너무 쓰이셨는지 자기가 원래 살던 아파트를 가보셨어. 그랬다가 부동산 사장님이 자초지종을 말해주신 거야. 그 아가씨 집이 부자여서 부모님이 신혼집 파라고 무지 좋은 아파트를 얻어줬다고 하던데 그게 이 아파트인 거야. 맞아? 자기라고도 하지 말아줄래?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해야 되니? 나는 자초지종이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몇 날 며칠 밤낮을 잠을 못 잤다. 제발 속 시원히 얘기 좀 해다오.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제 입장에서는 두 분 정말 이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에요. 오빠가 그랬지. 내가 내 낡은 아파트 팔아서 급한 돈을 친정에 갖다 바칠 거라고?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했어. 우리 엄마 아빠는 그 집에 애초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고 내가 그 집은 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걸 대견해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최대한 응원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 집을 신혼집으로 쓰라고 사주신 거야. 그 과정에서 낡은 그 집은 판 거고 여기까지 말했을 때 오빠네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고 오빠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그렇다고 말 좀 해주지. 나는 오빠랑 어머니 테스트할 마음 추워도 없었거든. 그냥 우리가 가진 것만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마음만 먹었으면 오빠나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됐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 됐지? 욕심 부리는 바람에 이 좋은 집에 살지도 못하게 됐고 하고 싶었던 결혼도 못하게 됐어. 자기 것도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손에 쥐고 있던 거 다 놓쳤어. 너희 집이 그렇게 잘 살면 귀뜸 좀 해주지 그랬니? 그랬으면 더 잘해줬을 텐데. 어머님은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도 이렇게 남의 돈에 욕심이 많으신 분이란 걸 미리 알려주지 그러셨어요? 그럼 애초에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어머니랑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요. 어머니는 제가 따박따박 대들자 매우 화가 난 것 같았지만 화를 내지도 못하고 얼굴만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부들부들 떨지 뭐예요. 그치만 저도 양심 없고 경우 없는 그들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자제할 생각이 없었어요. 난 정말 네가 집을 팔아서 부모님께 다 드리고
나한테 맨몸으로 시집 오라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 그랬어.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맨몸으로 시집 가면 그건 또 왜? 오빠도 내 연봉 2배나 되더라도 매달 어머니께 다 드리고 오빠야말로 저축한 거 하나 없이 맨몸이잖아. 됐고 이제 그만 얘기하자. 나 새 집에 들어가 봐야 돼. 저도 몰랐는데 제가 약간 뒤끝이 있는 스타일이었나 봐요. 서운했던 이야기까지 다 쏟아내고 나자 조금은 시원해져서 바로 뒤돌아서 저희 새 집으로 향했어요. 제대로 오빠와 어머니가 쫓아오는지 계속 뒤돌아보며 확인했죠. 몇 걸음 쫓아오는 것 같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서인지 오빠는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어요. 이윽고 어머니는 완전히 주저앉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땅을 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한 걸까요? 애초에 자게 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말이죠. 저는 부디 그들이 빨리 이 아파트에서 나가기를 바랬어요. 근데 다정하고 심성 좋은 부모님 밑에서 감사하게 사랑만 받고 자라서 제가 세상 물정을 몰랐나 봐요. 사람이 분수에 안 맞는 욕심을 부리게 되면 선을 넘게 되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잘 될 수 없다는 걸 제대로 느끼는 사건이었어요. 또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탐내며 부귀영화를 누리려 한다면 그것 또한 끝이 좋게 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결혼을 취소했으니 조상님이 도왔다고 주변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분들은 부디 좋은 짝, 좋은 시모 만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